정부가 늘봄학교를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3월부터 통합모델 30곳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위해서 시범지역 3곳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비용도 비용지원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지원 구조를 단순화하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범 운영한 결과에 근거하여 올해 말까지 통합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늘봄학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교육부는 교사들을 돌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원단체들을 다독여왔지만 학교의 돌봄화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에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말해도 늘봄학교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것이어서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을 학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교사 업무 배제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게 업무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셉니다.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되면 그 업무를 행정직원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서 행정직원들의 반발도 큰 상태입니다. 교원단체들은 단지 업무 부담 때문에 늘봄학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를 돌봄기관에 전락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늘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미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교실이 모자라서 과학실이나 도서관 등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대부분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질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학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또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늘봄 지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올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기교사도 뽑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도 아닌 행정직원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보면 교사보다 행정직원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건데요. 교육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많은 겁니다. 정부가 말하듯이 진짜 저출산 해법으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면 지역의 돌봄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집 근처에 돌봄센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것을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무식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른들의 직장과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어른이 매일 야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으면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서 돌봄교실이 아무리 좋아도 집만큼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집 근처에 돌봄센터가 있으면 아이들이 돌봄센터에서 숙제하거나 간식을 먹고 근처 학원에 갔다 오고 부모가 퇴근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아이를 고려하지 않는 순전히 어른 위주의 정책입니다. 정말 돌봄이 문제라면 지역에 다양한 돌봄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 때문에 몇 년 동안 잘 운영되던 학교 밖 초등 돌봄센터도 없어질 위기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돌봄교사도 실직할 위기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돌봄센터가 늘봄학교 때문에 운영을 지속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돌봄교사도 1년 계약직으로만 채용하는 추세고요. 정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을 강화하려면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간 문제는 현재 표현하는 수많은 어린이집이 용도를 변경해서 돌봄센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봄센터 운영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아서 용도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나 통학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용도 변경은 어린이집의 출구 전략으로서 매우 시급합니다. 초등 돌봄센터는 어린이집이 쉽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에 상근이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니까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통합기관으로 전환될 수 없는 상태에서 돌봄센터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늘봄학교로 돌봄센터가 사라지면 어린이집의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엇박자가 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정부가 교육과 돌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섞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돌봄의 본질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 그 차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합치다 보니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정도 확보하지 않은 채 정부 조직법부터 개정해서 어린이집을 교육부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나 학교를 돌봄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나 전부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교육과 돌봄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죠. 공멸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자기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수행할 때입니다.